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0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은 400이고 말은 300이고 1402일차고요. 오늘 놓아버림 72페이지예요. 7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나가겠습니다.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보다 인간미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삶의 위기를 잘 통과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삶의 위기를 잘 통과를 시켜야 돼요. 우리는 삶의 위기가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또 생긴다는 거죠. 삶의 위기가 계속 끊임없이 사는 동안에는 마음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삶의 위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도 계속 있고 그래서 마음을 벗어나야 되는구나.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에고의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내 생각이 없어지려면 신념을 없애야 되고 신념에서 계속 놓아버림을 하고 평온해져야 되고 뭐 혼자 그냥 또 생각을 별의별 생각을 막 하다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래 뭐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시는데 이 마음에서 계속 끊임없이 어릴 때 생겼던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 마음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 하시는데 마음을 벗어나려면 쉬워 그러시거든요. 마음 벗어나는 거 쉬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쉬워 그러니까 쉬운가 보다. 쉽겠지 뭐.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무의식에도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을 벗어나는 것도 쉬운 것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것도 쉬운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위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럼 삶의 위기를 통과하는 방법을 계속 부화의식을 통해서 의식 수업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체시키고. 근데 해체가 덜 됐어요, 에너지가. 그냥 뭐 물건이면 그냥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가루를 만든다고 사람도 뭐 가루가 돼도 가루는 남잖아요. 에너지는 보이질 않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얼만큼 남아 완전히 사라질 때가 싹 사라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에 빠질 이유가 없어진다. 타인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타인을 비난하는 거는 자신을 비난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어 과거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과거에 지나간 거에 살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여기 69페이지 밑에 사람들은 대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일생을 보낸다고 한다. 제가 어제 웃겨 죽겠어. 아유, 애가 많잖아요, 제가. 애가 많은데,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하고, 막내 아들하고. 그랬더니, 막내 예비 며느리가 제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가 다 떨어졌나 봐요. 한 거 이렇게 담아줬더니 엄마 김치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온대요.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아니 말고 내일, 내일 와라. 이제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문자가 왔나? 하여튼 그래서 김치를 당장 가지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거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다려보라고 새로 담아서 주려고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담았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그래가지고, 야, 가져가라. 답이 없는 거예요. 야, 뭐 하는데? 너 때문에 가서 담아놨으니까 가져가라. 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데. 벌써 토요일 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일요일 날 톡을 했나? 일요일 날, 일요일 날부터 안 좋았는지, 월요일 날 하여튼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벌써 이제 감이 오잖아요. 벌써 이상해졌구나. 뭔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제 그랬어요. 수상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 또 이제 그 네일을 다니잖아요. 지금 막 손이 뜯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우리 막내 며느리는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약속이 막 스케줄이 빡빡빡빡. 제가 가던 데는 제 여기 계신 분이 제발 좀 딴데 네일샵 바꾸라고 너무 촌스럽다고 올드하다고 빨리 바꾸라고 맨날 그런데 그래도 관계가 정리가 돼야지 관계가 제 마음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식 공부 들으라니 계속 듣지도 않아. 소개도 안 해주고 미국도 안 가고 1박 2일도 안 가고 하라는 거 다 안 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접어 이제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인간관계를 제가 이제 원하는 게 욕망이 있는 거죠. 의식 공부 들어야 돼.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어. 들었는데 다시 얘기하니까 또 안 듣는 거예요. 이제 그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하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거래를 하고 계속 같이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제 갔을 때 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했는데 이게 빨리 가야 되거든요. 제가 다니는 데는 바로 예약하면 뭐 이틀, 3일 안에나 뭐 바로 하루 당일날 예약해도 펑크난 건 들어갈 수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예약했는데 벌써 금요일 날 돼야 되는데 손톱이 막 부러지고 빠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가려고. 근데 보니까 얘도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선생님 오실 때마다 이제 간식 중간에 잠깐 식사거리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는 뭐 여름인데 뭐 할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그 중간에 샐러드가 그냥 맛있게 식사 대용 샐러드가 있는데 괜찮아요. 현미밥 주는데 현미도 식감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해서 미리 예약을 해서 요, 요서 봐. 너 근무하냐 일하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몇 개 예약 좀 주문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가 왔는데 이제 막내 아들 친구가 하는 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야 있잖아 민우가 어제부터 좀 이상하더라. 하면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렇죠 기분이 안 좋죠. 그러고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왜? 그랬더니 같이 토요일 날인가 이제 술을 같이 먹었는데 일요일 날 그랬나는가 보다. 일요일 날 같이 여자친구하고 이 친구도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둘이 싸우더래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부딪힌 거예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소문 내면 안 돼, 유라나? 그럼 기 싫어해, 막내. 우리 유라는 너무 솔직해갖고 얘기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친구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별거 아닌데 진짜 싸우더래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둘이 이제 막 후딱후딱 싸우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너 그때 그랬잖아. 이제 여자친구가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 아들이 그 맨날 언제까지 사과했는데 꼭 계속 그거 갖고 그래야 되냐고 이제 그러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둘이 그런 거예요. 그 보니까 과거에 자꾸 뭐 둘이 뭐 똑같죠. 뭐 뭔가 똑같고.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이제 반복을 하면서 크게 이제 싸울 때 전에는 뭐 어떡하냐 얘네들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뭐 어쨌든 아침에 그런 거예요. 맨날 이 사람을 만나나 이 사람 만나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저 사람을 만난들 해결이 되겠어요? 내 안에 내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걸리는 거 감정적인 거 내 문제인 거지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그냥 알면서도 있잖아 막 민호가 김치 가져가라는데 김치를 안 가져가네 그랬더니 또 답을 안 해. 얘네들이 답을 안 할 때 둘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 야 김치 가져가라 하면서 답을 안 해. 오늘 차 한잔 하자 하면서 이랬는데 다음에 시간 되면 이제 차를 한잔 하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어제도 저도 이제 남편하고 아들하고 어디 이제 그 세미나 갔다 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버럭버럭버럭 있잖아. 뭐 있죠. 황당해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이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된다고.
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내 안에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과거를 가지고 와서 후회를 하고, 근데 과거를 가지고 가져오는 거가 과거에 그 무의식에 있는 어릴 때 그 상처가 해결이 되어야 과거를 안 갖고 오지.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건이 아니라 감정은 전에 가져왔던 과거에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 또 계속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엄마에 대한 저항감과 엄마에 대한 어릴 때 어떤 오해로 인한 엄마에 대한 저항감. 그렇죠? 오빠, 동생에 대한 거기서 그 가정 안에서 어릴 때 느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 느낌은 그대로 가족도 아니지만 가족,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닌데도 그냥 세상을 보고 느꼈던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를 또 한 번 어제 수업을 끝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위기라는 게 계속 내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해서 내려놓아야 그게 해결이 되고 저기서 자신과 타인을 그러니까 타인을 받아들이는 건 내 자신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에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비난하는 일에 빠질 이유가 없는데, 자꾸 비난하는 데 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모습을 밖에서 보고, 자꾸 거기에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내 모습을 밖에 보는 거를 비난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비난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휘둘리죠. 휘둘려요. 그래서 말이 센 사람이 부정적일 때는 조심해야 돼. 센 사람이 있잖아요. 말이 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될 얘기를 자꾸 하고, 없는 사람 얘기를 자꾸 하고. 이제 칭찬을 하면 엄청 배가 돼요. 근데 비난을 하는 것도 배가 돼요. 칭찬하는 것도 배가 돼요. 그게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오빠랑 동생을 엄마한테 떼놓기 위해서 비난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감정적인 거는 내 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 내 감정이 마음이니까 에고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 위기를 해결하면 감정적인 위기가 있는데 이 감정적인 위기를 해결을 하면 보다 큰 지혜를 얻게 되며 그 지혜는 평생 이익이 된다. 평생 그 지혜는 이익이 된다. 제가 이제 접근을 바꾸려고 이쪽 네일샵에는 이제 내가 할 게 없다. 여기 가서 예비 우리 막내 여자친구 의식 공부 듣도록 참 저번 주 토요일 날에도 저희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가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서 그냥 마음의 어떤 위안과 이걸 이제 마음의 생각을 정리가 또 되면서 또 한 일주일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일어나는 게 있으면 또 와서 풀고 질문하고 또 일주일 살고 뭔가 이게 풀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질문하고 그걸. 그래서 동네 여자친구도 이 의식 공부를 듣도록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네일샵에 가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둘이 벌써 뻥 터져가지고 있잖아. 감정적인 거가. 가서 뭐 해결하면 되지 뭐 해결할 게 뭐가 안 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위기를 해결하고 보다 큰 지혜를, 그 감정적인 위기를 해결하다 보면 큰 지혜가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는 평생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지만 평생이 아니라 내가 요번 삶에서 해결하는 엄청 큰 숙제를 해결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큰 숙제를 해결하는 거와 같다. 삶을 겁내는 것은 감정을 겁내는 것이다. 그렇죠? 삶을 겁내는 거는 감정을 겁내는 거예요. 삶을 겁내는 거는 이 감정적인 것들이 삶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죽지도 않은데 두려움, 불안하고 초조한다는 건 죽을까 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원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의 근원은 죽을까 봐, 죽을까 봐. 그쵸? 예, 되게 죽을까 봐라는 거를 나도 모르게 갖고 있잖아요. 불안하다. 그러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감정적인 거. 그쵸? 감정을 겁내는 것이다. 삶을 겁내는 거는. 그 내가 어제도 제가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뭐 하나 전에 거절당했으면 그 또 거절당할까 봐 겁이 나서 사업을 아예 못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겁을 내니까 한번 그 전에 거절당했어. 거절당한 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데 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도 누가 또 사업을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어. 전화했는데 어제 전화 안 받더라고요. 메이크업 원장님인데 엄청, 그래서, 얘기하면 뭐 되게, 그래서 이 엄청난 큰 사업을 전달을 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는데 오늘 또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쉬는지 요새 그 예식도 별로 많이 없을 텐데. 그래서 예전에 좀 이렇게 관계 유지를 하다가 제가 조금 이제 안 했는데 다시 또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그래,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거야? 그 얘기하면 되는데 뭘 두려워하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겁내하는 거, 삶을 겁내하고 사업을 겁내하는 거. 사업을 겁내하는 건 사람을 만나는 걸 겁내하는 거. 그렇죠? 겁내하면서 또 잘못될까 봐, 뭐 잘못될 게 어딨어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최첨단, 최고의 잘 앞서가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어제도 굉장히 많은 걸 또 알려주셨어요, 앞부분에 사업에. 이렇게 될 것이다. 엄청나죠. 저는 이 글로비브 그 영상에 보면 이 지문이 나의 상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영상에. 지문이 나의 상표가 된다고? 전보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완전 발전해가는 그 시기 굉장히 단축이 되잖아요. 빠르게. 어떻게 되지? 지문이 내 상표가 된다고. 지문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뭐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문이 나의 상표가 되는 때가 있구나. 그냥 어떻게 될지는 상상을 못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앞서간 어떤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예견을 해서 하나하나 이해가 되게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천천히 우리가 다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한 단계로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계에서 우리도 1년을 듣고 들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5월 20 며칠 날인가 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선생님이 알려주셨거든 들으시고서 5월 말부터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5월, 6월, 이제 7월, 이제 1년 12개월, 13개월 들었네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알아듣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했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다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해야 된다. 어제 신규가 왔는데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신규가 왔는데 어제 세 번째 3주 차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유 저번 주에만 왔어도 유전적인 것만 왔어도 좀 이해가 됐을 텐데 끝나고 나서 아유 나하고 이거 안 맞아 그러더래요. 교육을 어제 듣고 나서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되게 듣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나랑은 안 맞아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미팅이 시급하다고 그러길래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미팅 잡았는가 모르겠어요. 오늘이라도 잡아주시면 되는데 1시 이후에 괜찮은데 오전에는 2개가 있고 약속이. 그래서 나랑 안 맞아 그러더래. 안 맞는 게 아직 몰라서 중간에 들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삶을 겁내하는 거, 사업을 겁내하고 사람을 겁내하는 거는 감정을 겁내는 거다. 감정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부하의식을 듣기 싫어하는 거는 감정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다. 부하의식 듣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 때문에 듣기 싫어요. 감정이 뭔가 딱 오면 건들리잖아요. 그래서 싫어해요.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을
막 이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떠오르잖아요. 오물이 막 흔들리면 깔아앉았던 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기 싫어서. 감정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여기 그냥 미세하게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내용들이 너무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놓아버린 책에서.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다. 사건이 아니라 사건 안에 있는 감정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래가지고 저래서 저 사람이 이런 감정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된다. 자꾸 밖에 있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밖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이래가지고 두려워서 내 눈치를 보고 이래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남편 눈치를 보고 있고 내 거를 봐야 되는 거죠. 내 감정을 봐야 되는 나의 것을 봐야 되는 거지 상대방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도 잘 아는 것 같죠. 내 선에서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내 믿음 안에 없는 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라고 그랬지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입니다라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방법이 느끼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놓아버리고 또 받아들이고 놓아버리고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죠. 꿈틀꿈틀꿈틀 평상시에도 가만히 있다가 수업 들을 때마다 꿈틀꿈틀꿈틀 움직이고요. 1박 2일 갈 때마다 더 막 움직이고요. 아이고 막 괴로워 죽겠고요. 막 뭔가 감정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이거를 선생님 좀 늘려 2달에 한 번이 아니라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아이고, 얘 좋은데요. 감정이 막 자꾸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막 거기에 핑계는 돈입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감정이 막 걸리는 것 때문에 돈이 막 모으는 것도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 감정에 걸리는 게 힘드니까 있죠. 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래요. 막 그래요. 얘기는 막 해요. 하면서 저는 내 속에서 감정이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 이렇게 보죠. 나를 보는 거예요. 건들려요. 의식 수업을 들으면 감정이 건들려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안 들어봤자 그 감정은 다음 생에는 더 이따만이 숙제를 갖다 이만큼 갖고 왔다 또 얹어가지고 가는 거지. 다른 일 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어제 얼마나 웃긴지. 어제 세미나 갔는데 웃긴 거예요. 어떤 분이 열받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름이 거론이 되고 뭔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 티켓을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에도 열받았던 사람인데 황당하게 막 내 얘기를 허락도 안 받고 막 했던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또 황당하게 막 그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되고 막 그러는데 참 뭔가 해결해야 될 게 막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게 참 에고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벗어나야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는데, 참 신기하게 왜 남의 티켓이 사라지고 먼저 가지고 가고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이름이 거론이 됐고, 막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뭐지? 주의를 자꾸 끌고 가는 게 뭐지? 왜 그러지? 자꾸 주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주의를 끌고 가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 거야. 지금 뭐 결부가 안 되거든요. 일하고 있는 거에 결부가 되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 이름이 자꾸 이렇게 그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주의가 이름이 떠오르면 주의가 가잖아요. 그래서 주의가 또 가도록 뭔가 사건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삶이 감정을 정복하는 거. 흔들림 없이 감정을 정복할 수 있는 거.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거. 그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면 정복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했잖아요. 삶에
삶이 완전 마음속에서 빠져가지고 막 감정이 흔들거리고 막 자존심도 상했다가 자부심으로 막 그랬다가 막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 그건지 감정은 보지 않고 제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냥 막 진짜 막 밖에다 대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고 사는 게 삶이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자신감이 커져서 기꺼이 자신감이 그 정복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더 큰 모험을 한다. 더 큰 모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리지 않고. 그래서 큰 모험을 하고 감정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든 해결할 수가 있다. 감정으로 인해서는 정복하고 나면 더 큰 모험도 할 수 있고 감정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있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래 선생님이 그냥 혼자 저는 저 혼자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감정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그래도 감정 속에 빡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가면서 있잖아. 나는 힘들거든요. 가면서 또 그랬잖아요. 가면서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가면서 아니다 빠져나와라 가면서 그렇게 알려줬잖아. 그래도 아니거든요. 하고 감정 속에서 빠져가지고 감정이 나인지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야, 이런 내용이 써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의 극하나 또 그렇게 하시지 하신 얘기 또 하시지 이러고 있진 않은지. 근데 여기 써 있어요. 그렇죠?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감정인지 내 감정을 봐야 되는데 감정을 보기가 두려우니까 생각으로 팍 올라와 가지고 막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봐라. 감정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감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저함을, 두려움은 모든 주저함을 낳는 근원이어서, 두려움 때문에 불안초조해서 주저해서 나온 근원이어서 두려움을 정복하면 죽어버리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여기 복님이 질문을 했더니, 여기 뭐 스피커가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밤에 늦게까지 어제는 혼자 있었나 모르겠네요. 어제 제가 두려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스피커가 들어왔는지 몰랐을 때는 들어와 있어. 몰랐을 땐 괜찮았어. 들어왔는지 알면 무서워. 그러니까 죽어라. 차라리 그 얘기는 하지. 나도 죽는 연습을 한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나 웃기든지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잖아요. 귀신이 나타나는 것도 죽을까 봐. 두려울 때 귀신이 나타난다 생각하고. 아침에 왔는데 갑자기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쾅, 쾅가 그런 문소리가. 그 보니까 제가 저쪽 베란다 쪽으로 해서 저쪽에 문을 어제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한다고 열어놓고 그냥 간 거예요. 내가 바람 때문에 쿵쾅 거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열려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문 잠가 놓고 그러고 왔는데 한 번씩 저 에어컨에서 물 빠지는데 웬 요란한 소리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 그 물동이 이렇게 놓은 게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막 그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치고 뭐 나오는 줄 알았네. 그러면서 근데 하나도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만 났다 하면은 막 그냥 뭔가 있잖아요. 얼마 전부터 꿈틀꿈틀하다가 내가 죽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죽을 일도 없고 때가 되면 죽고 요새는 뭐 가만히 있다가도 요새는 엉뚱한 사건들이 그렇게 생기대요. 차가 와서 들이박아가지고 막 여러 명이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 일도 생기고 뭐 어쨌든 정해진 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죽을까 봐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간다. 때가 되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정복하면 이전에 꺼렸던 인생 경험에 들어가는 길 전체가 뚫린대요. 인생 경험에 들어가는 길 전체가 그냥 확 뚫어버려지는 거예요. 생각이고 올라오는 건 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내 근원의 두려움. 죽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운전, 빗길 조심들 하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용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뵐게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